자, 81번에 1번 보시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은 물론이고 가중하는 특약도 할 수 있다. 예, 이거 강력 규정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는 담보 책임하고 채무 불이행 책임이 경합할 수도 있다. 이거는 뭐 타인의 권리 매매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원래 이 담보 책임은 담보 책임은 보세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이자에게 이자 못 해주면 이 사람한테 전혀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있죠. 이것도 이자가 전혀 과실이 없다라고 가정해봐요. 자기는 800평이다라고 믿었고, 뭐 등기부상이 나오니까. 그런 줄로 자기는 믿었고, 그렇게 믿었는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은 깎아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담보 책임은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지는 책임이고, 그 다음에 책임지는 내용과 어떤 요건하에서 책임지는가, 그 요건과 책임의 내용이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과실의 법정 책임 이렇게 말해요. 무과실의 법정 책임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매매계약은 전형적인 쌍무계약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대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균형이 깨지잖아요. 균형이 깨진 것을 회복시키는 매도인의 책임이 바로 담보 책임입니다. 다시 할까요? 매매계약은 전형적인 쌍무계약 맞죠? 양쪽의 대가는 서로 주관적이나마 서로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하자가 있으면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당연히 그걸 회복시켜 줘야지 매도인이. 맞죠? 그죠? 그래서 매도인은 과실 없어도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과실이 있다면 말입니다. 만약에 과실이 있다. 그러면 담보 책임뿐만 아니고 채무 불이행 책임도 같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과실 없어도 담보 책임이 생겨나는데 만약에 과실까지 있다면 그러면 무슨 책임도 같이 생겨난다? 채무 불이행 책임도 같이 생겨나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의 소유 부동산인데 을이 이걸 병에게 파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서를 을이 이행 못하면 을은 담보 책임 물어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할 때는 선악불문이고 그 다음에 손배 청구할 때는 선이라야 돼요. 맞죠? 담보 책임 물어서 손배 청구한 다음에 선이 자리 됩니다. 이 담보 책임 물을 때는 이 사람한테 전혀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책임 묻고 들어가요.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의 과실 때문에 이행 못하게 되었다면, 만약에 이자에게 유과실이면 그때는 담보 책임뿐만 아니고 모든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 손해 청구할 때는 채권자가 악이어도 손해 청구 들어갑니다. 악이어도 손해 청구 들어가요. 원래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생긴 손해를 배상 청구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물론 채권자가 만약에 악이라면 채무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너도 알았잖아. 이러니까 너도 알았잖아. 그래서 너한테 생긴 손해 다는 배상 못한다 라고 과실 상기항변은 가능하겠지만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채권자가 악이어도.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 외우세요. 자, 한 번 더. 아니 외워야지. 지금은 이해 안 되면 막 외우세요. 다시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물을 때에는 매도인에게 전혀 과실 없어도 책임 묻고 들어가요. 근데 매도인에게 만약에 과실도 있다면 이거 말고 이걸로 해도 괜찮아요.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 해지하고 손배 청구도 괜찮은데 일단은 손배 청구할 때 악이어도 괜찮아요. 예. 채무 불이행 책임 물을 때는 채권자가 만약 악이자라면 물론 이쪽에서 과실 상기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너도 알았으니까 너에게 생긴 손해 다는 배상 못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계속 보시면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에게 과실 없어도 생기는 책임이고 만약에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담보 책임 말고 뭐가 또 생길 수 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이 생길 수 있다. 타인물 매매에서 매도인이 과실이 있다면
매수인은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 소매청구 들어간다면 악이어도 괜찮아요. 악이라도 소매청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법률상의 장애가 담보책임 문제가 되는 경우, 자, 어떤 경우에 담보책임 문제가 됩니까? 자, 매도인 쪽에서 이 땅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다, 내가 보정한다 라고 팔았다거나,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것을 당연은 전제로 계약했다면, 그러면 담보책임 문제가 돼요. 이렇게 담보책임 문제가 될 때 이 법률상의 하자는 권리하자가 아니고 물건하자로 봅니다. 물건하자. 약간 더 관련법 제한 때문에 건축가 안 나온다는 거, 이런 거. 또는 관련법 제한 때문에 아파트 사업 승인 안 나온다, 이런 거. 그러니까 바로 법률적 장애죠, 그죠? 법률적 장애가 이렇게 담보책임 문제가 되는 경우 무슨 하자로 본다? 물건하자로 봅니다. 물건하자. 그 다음에 4번에 하자 담보책임은 종료물 매매에서는 인정되고, 아니 특정물 매매에서는 인정되고 종료물 매매에서는 인정 안 된다? 종료물 매매에서도 하자 담보책임 생겨나요. 아까 봤고. 5번에 매수인의 해제 또는 손배청구는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된다. 물론 하자 담보책임에서 말입니다. 하자 담보책임, 이게 하자 담보책임이죠. 물건의 하자가 있는 거, 이걸 따로 떼어서 무슨 책임이라 그런다? 하자 담보책임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물건 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우 하자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에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 이거는 몇 년 내에 합니까? 이거는 1년입니다. 1년. 이것도 1년. 만약에 선의자가 담보책임 물을 때는 안 날로부터입니다. 악의자가 묻는다면 계약 한 날로부터입니다. 이거는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 제척기간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안 있어요? 제척기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타임물 매매는. 그래서 이거는 해제권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입니다. 10년 제척기간. 이거는 소매채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10년 소멸시효입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따로 단기 제척기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 몇 년? 10년. 요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10년 소멸시효 이렇게 돼요. 요거는 1년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 때문에 소유권 잃게 되었다. 이런 경우도 따로 단기 제척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 개 남았네. 자, 갑소유 땅에 병의 지당권이 있는 것을 모르고 샀습니다. 사고 나서 보니까 지당권이 있어요. 그 지당권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한 목적을 달성 못하는 경우는 해제.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소매청구 들어가요. 이런 경우도 몇 년 내에 한다? 이것도 1년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6개월이고 하자 담보책임. 그다음에 저거는 단기 제척기간 없고,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묻더라고요. 요거는 잘 안 묻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몇 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82번에 틀린 것은 1번에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라면 담보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경매 절차 자체가 아예 무효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갑의 소유 부동산입니다.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데 의뢰계로 무효인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채권자 병이 나타나서 등기보고서 이 사람의 소유 인줄로 믿고 경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이자가 낙찰 대금을 법원에 납부했고, 이 사람은 대금에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의 채무자 소유가 아니에요. 남의 땅입니다. 그죠? 원래 경매는 채무자 땅을 경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엉뚱한 사람 소유 땅을 경매한 거예요. 이거는 경매 절차 자체가 아예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가? 이거는 판례가 담보책임 문제가 아니래요.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니까. 원래 담보책임은 계약이 유효할 때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이런 문제 안 생겨나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효니까 무효의 일반적인 효과, 즉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된대요. 그래서 이자가 배당받은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이런 문제를 합니다. 이해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문제. 이런 문제지 담보책임 문제가 아니래요. 경매 절차 자체가 아예 무효인 때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하자 담보책임에서 하자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지났다면 그 소매채권이 소멸시효 걸린대요. 소멸시효. 자, 다시. 자, 아까 하자 담보책임 물을 때 채척기간 몇 개월이었다? 6개월이었다. 안날로부터 6개월인데 아직 하자 있는 걸 이자가 모릅니다. 안날로부터 6개월 안 지났습니다. 그러나 인도받은 지가 이미 10년 지났다면 여기에 소멸시효 걸려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이 지금 경합적으로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3번에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가압류에 기한 강제 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때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 문제는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로 봅니다. 이 문제하고. 자, 보세요. 갑 소유 부동산에 을의 가압류가 있다 또는 가등기가 있다. 이런 부동산을 병이 샀다가 자, 가압류로 나중에 본압류 들어가서 경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소유권을 잃었다. 또는 가등기가 본등이 되는 바람에 소유권을 잃었다.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로 봅니다. 저당과 실행 경매 되는 바람에 소유권을 잃었다. 이와 똑같은 문제로 보고 이 사람은 바로 해제하고 뭐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4번은 아마 안 나올 거고. 아니다. 나오겠다. 읽어볼게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매수인에게, 자, 매수인 쪽에 손해 발생이나 그 확대에 기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이걸 참작해야 된다까지만 보세요. 자,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손해배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이 하자가 이 사람 때문에 확대되었다. 이 사람 때문에 확대되었다. 그러면 이쪽에서 손해배상할 때 이쪽에 그 과실을 참작해야 되겠죠. 그죠? 이쪽 때문에 하자가 확대되었다니까 이쪽에서 손해배상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조금만 배상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일종의 과실 상계죠. 5번에 가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나중에 번등기됨에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선의인 경우에? 자, 다시 이 문제는 이 문제와 똑같이 봐요. 가등기된 부동산을 샀다가 그게 번등기되는 바람에 소유권을 잃은 것은 저당권 설정된 땅을 샀다가 나중에 경매되는 바람에 소유권을 잃었다.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로 봅니다. 저 가등이 있는 것을 알고 샀다 하더라도 이자가 이거 다 해결하기로 하고 판 거예요. 이자가 알고 샀다 하더라도 번득이 되는 바람에 소유권을 잃으면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서면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 선악불문입니다.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로 보니까 맞죠, 그죠?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더 파는 사람은 이거 다 해결하고 팔아야 돼요. 이거 다 해결하고 이전 등기해줘야 됩니다. 이자가 이거 해결 못해서 생겨난 문제 맞죠? 그 다음에 몇 번 할 차례죠? 83번. 자,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 못할 때 1번 보시면 매수인은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모르는 경우 해지하고 소매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알았다면 뭐만 청구한다? 뭐만 한다? 알았다면 해제만 해요. 손해배상 청구는 못해요. 그죠? 소매 청구는 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번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안 경우 매도인의 귀축으로 이행 불능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 매도인의 귀축으로 이행 불능되었다면
무슨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랬죠? 채무 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채무 불이행 책임 물어서 손해 청구할 때는 그때는 악의자라도 손해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에 메이드인이 해저 당시에 그 권리가 자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 이 말은 메이드인이 선의인 경우, 자, 메이드인이 선의인 경우, 메이드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자가 말이죠. 이자가 남의 땅의 사실을 모르고 팔았다, 그죠? 자기 땅인 줄 알고 판 거예요. 자기 땅인 줄 알고 팔았다. 이자가 선의자라면 선의의 매도인도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매수인 B형이 이자가 선의자라면 그때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매수인이 만약에 악의자라면 소유권을 이제 못하게 되었다고 그냥 통지만 해주면 그걸로 족합니다. 네. 자, 다시 타임을 매매해서 메이드인 이자가 선의자라면 남의 땅인 줄 몰랐다, 내 땅인 줄 알고 팔았다, 이런 경우 메이드인은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답니다. 다만 매수인이 선의자라면 뭘 해줘야 된다? 손해배상은 해주래요. 매수인이 악의자라면 소유권을 이제 못하게 되었다고 통지만 해주면 된대요. 자, 그래서 4번에 계약 당시 매도인은 그 권리가 자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했으나 매수인은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안 경우, 매수인이 알았대요. 이런 경우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을 통지만 하고 해지하면 돼요. 그러면 5번에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84번에 갑은 을 건설사로부터 50평 아파트를 평당 500만원 계산해서 2억 5천에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45평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유 대지 면적도 분양계약보다 부족해요. 이 경우 자 틀린 것은 1번에 갑 을간의 분양계약은 수량 지정 매매로 볼 수 있다. 자, 매매 대금을 왜, 분양 대금을 왜 2억 5천으로 잡았어요? 50평이어서 평당 단가 50만 해가지고 2억 5천 잡았죠? 근데 45평이니까 5평 값은 깎아달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번에 갑이 실제 평수가 적다는 사실을 알았던 경우, 매수인 갑이 알았던 경우, 갑은 계약 해제, 그 다음에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알았던 경우에 감액은 청구할 수 있지만 해제는 못 하잖아요. 자, 수량부족에서,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네. 수량부족에서 이자가 알았다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수량부족에서 매수인이 알았으면 감액 청구도 해제도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매수인 갑이 만약에 선의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선의이면 뭐 해제도 가능하고 감액 청구도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4번에 갑이 사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맞죠? 5번에 매도인 을이 약정한 공유대지 일부를 매수하지 못해서 공유대지 면적이 약정보다 부족할 때 매수인 갑은 부족분에 관해서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부족하니까 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85번에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부동산을 팔고 이전 등기 해줬다. 1번에 매도인 갑이 계약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인 사실을 알았던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 못할 때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자, 타임을 매매해서 매수인이 알았대요. 이때 매도인 이자가 몰랐다면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이면 해지할 수 있죠. 네? 매도인이 선의자라면 해지할 수 있죠. 이자가 악의자라도 그때 손해배상할 필요 없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통지만 해주면 돼요. 그 말 맞죠? 다시 할까요? 자, 갑이
갑이 계약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인 사실을 매수인 병임을 알았던 을에게 소유권을 이제 못할 때 을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죄송합니다. 악의 을이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수인 을. 자, 타임을 매매해서 매수인은 악이라도 해지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네. 다시 한 번 더. 타임을 매매해서 매수인은 악이자라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아까 나온 얘기고, 3번에 계약 당시에 1억 원의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 을이 피담보채무 이행을 인수하면서 1억 원만큼 대금해서 공제했답니다. 이런 경우는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 을이 소유권을 잃어도 갑에게 책임 못 물어요. 저당 채무를 인수하면서 샀다 그랬죠. 저당 채무를 인수하면서 샀으니까 그 저당권 때문에 문제 발생해도 담보 책임 못 물어요. 4번에 부동산이 병 소유인데 계약 당시 갑이 이걸 알지 못한 경우, 자, 매도인이 몰랐대요. 매도인이 선의자라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이 갑은 손해배상해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자, 매도인이 선의자라면, 자, 매도인 이자가 선의자라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이때 상대방 매수인이 선의자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맞죠? 손해배상해주고 해지하면 됩니다. 그럼 5번에 부동산을 위해서 지역권이 존재해야 하는데 지역권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계약 당시 매수인 을이 알았다면 이 매수인 을은 담보 책임 못 묻는다. 자,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로 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로. 자, 갑 소유 땅을 을이 사는데 이 땅은 큰 길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있어요. 여기 A라는 사람이 땅 소유자고. 그래서 이 땅은 꼭 통행 지역권이 필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있는 줄로 믿고 산 거예요. 나중에 도장 씌고 나서 보니까 지역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권이 없어서 이 땅을 매수한 목적을 달성 못할 때에는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목적 달성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들어가요. 이건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 자, 저당권이 있는 걸 모르고 샀을 때와 있어야 할 지역권이 없는 것을 모르고 샀을 때, 이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시, 자, 저당권이 있는 걸 이자가 모르고 샀을 때, 이 문제와 꼭 필요한 지역권이 없는 것을 모르고 샀을 때, 이거 똑같은 문제로 봐요. 그래서 지역권이 없어서 이 땅을 매입한 목적을 달성 못하면 해제, 달성은 가능하다면 소매청구로 들어가요. 네? 이 문제는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있어야 할 지역권이 없을 때, 만약에 모르고 샀으면 지역권이 없어서 그 땅을 매입한 목적을 달성 못하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86번은 이거 문제집 만든 사람이 완전히 실수한 건데, 한번 여러분들 판단해 보실래요? 이게 담보책임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갑의 소유 땅 을에게 팔았습니다. 이전 등기는 안 했어요. 등기는 여전히 저기 남아 있습니다. 이자가 이걸 병에게 파는 매매 계약했습니다. 말하자면 미등기 전매죠, 그죠? 미등기 전매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제3자 정한테 팔아버리고 이전 등기 해줬습니다. 이전 등기 해줬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 계약을 이행 못하게 되었죠? 그래 안 그래요? 이행할 수 없잖아요. 이때 을이 갑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가?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등기 안 하고 팔았으니까 남의 땅을 판기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타임물 매매, 이거와 똑같은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말 알아들으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등기 안 하고 팔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이 사람 소유 땅을 판 거 맞죠? 그죠? 그런데 이행 못하니까 바로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 아니냐. 그래서 타임을 매매니까 이행 못했을 때 담보 책임 물어서 해지하고 소매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판례는 이 사람은 이 사람과 다르다. 이 사람은 처분 소유권은 커녕 처분권 여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판 거예요. 이거는 비록 소유권은 취도 모르지만 자기가 매수한 땅을 판 거예요. 매수한 땅. 사실상 법률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판 거니까 이거와 똑같은 문제를 볼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거는 담보책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 과실이 있을 때
채무 불이행 책임 물는 거 이것밖에 안 돼요. 이 사람한테 과실을 쓸 때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 해지하고 소멸 청구하는 이런 문제지 이거는 담보책임 문제가 아니래요. 이건 타인물 매매가 아니래요. 판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담보책임 문제가 되는 걸 전제로 지금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이 문제는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럼 갑 소유 토지를 을이 매수한 후 이걸 병에게 전매했는데 갑이 등기 명의가 남아있는 것을 기바로 정한 때 이중으로 팔아버리고 이전 등기해버렸다. 이때 을이 병에 대해서 지는 담보책임의 내용, 담보책임 안 생겨. 이거는 담보책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을에게 과실이 있을 때 채무 불이행 책임이 생겨날 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담보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 한 번만 더. 자, 매수한 땅을 등기 안 한 채 타인에게 팔았을 때 이거는 타인물 매매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채무 불이행 책임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87번에 권리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내용 중에서 맞는 것은 1번의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어떻습니까? 이거 말입니다. 이거. 자,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매수인은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조금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책임 물을 수는 없는 거다. 이게 실행되어서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 못하게 되었을 때 또는 취득한 소유권을 잃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보시고 그래서 들렸고 이번에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악의의 매수인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매수인은 악의이어도 감액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음을 이유로 매수인이 해제, 선배 청구할 때 제적기간의 적용이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앞에 단기자 붙이세요. 단기 제적기간에 적용이 있다. 이렇게 단기 제적기간에 적용이 있다. 어때요? 있어요? 요거 말입니다. 요거 담보책임 물을 때 단기 제적기간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없으니까 요거 형성권이어서 10년의 제적기간, 요거는 채권이어서 10년의 소멸시효 이렇게 돼요. 아무튼 제적기간에 정함이 없다 이러면 제적기간이 적용이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제적기간 적용이 있습니다. 다만 1년짜리 단기 제적기간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1년짜리 단기 제적기간 이런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악의이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책임 묻는 거니까 이자가 악의자라면 손해배 청구 안 되죠? 해지할 때는 악의도 괜찮지만 자, 담보책임 물을 때는 악의여도 해제는 가능해요. 그래 손해배 청구할 때는 선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는 우선 감액 청구합니다. 감액 청구하고 요거 빼고 나머지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때만 해지하는 거예요. 예? 나머지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때만 해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면 틀린 말이죠. 그때 문장을 이렇게 만들지는 보통 안 할 텐데. 자, 한번 다시 한번 더. 자,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는 우선 감액 청구 들어가요. 감액 청구 들어가고 나머지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이때만 해지하는 겁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원인으로 매수인에게 대금 감액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인정되는 거. 자, 감액 청구하고 손해 청구가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 한번 찾아보세요. 1번에 말이죠. 첫 줄 중간쯤에 그중 100평이 아니고 10평으로 바꾸세요. 10평.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감액 청구, 손해 청구 다 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선 가맥 청구는 이 두 군데서밖에 안 나오잖아요. 두 군데서밖에. 자, 권리의 일부가 탄핵에 속할 때, 이때 이 사람은 가맥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가 생겼다면 손배 청구도 할 수 있잖아요. 둘 다 청구하는 게 가능하죠, 그죠? 물론 가맥 청구하고 해지하고 이건 안 되지만, 맞죠, 그죠? 자, 자, 나머지만 가지고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그러면 해제. 그러니까 요거든.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이. 맞죠? 가맥 청구 또는 해제.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맥 청구하고 손배 청구 같이 들어갈 수 있죠. 자, 가맥 청구는 당연하고, 이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손배 청구 또 하고, 두 개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 89번 뭐 다 나온 얘기입니다. 90번에 이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인데, 우리 모의고사 때 했던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 답 나왔죠?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죠? 2번이죠. 자, 요 정도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문제. 자, 2번에 면적 부족이죠? 면적 부족에서 가맥 청구할 때는, 악의전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91번에 메이드인의 담보 책임. 자, 옳은 것은 1번에 권리 매매에서 권리 이전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그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이게 뭐죠? 이행된 것과 동일한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이행 이익의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자, 사회물 매매에서 이자가 이 계약 이행 못하면 이 사람은 해지하고 손배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때 손배 청구할 때는 신뢰 이익의 손배 청구 아닙니다. 무슨 청구라고요? 이행 이익의 손배 청구. 이 계약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이쪽에 발생했을 이익 말입니다. 그걸 배상 청구 들어가요. 이행 이익의 손배 청구입니다. 뭐 신뢰액의 손배 청구한다. 이거는 뭐 나오는 데가 어디서 나옵니까? 신뢰액의 손배 청구한다. 이 얘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하고, 그다음에 계약 체결 준비 단계에서 보호 의무를 위반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을 땐 그때도 신뢰액의 손해배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 해지하고 손해 청구 들어갈 때 원칙은 이행 이익 손해 청구, 그에 가름해서 신뢰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위험 이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험 이전 시는 목적물 인도 시점을 말해요.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매매 목적물에 이렇게 하자가 있는 거, 요게 계약 성립 당초부터 있던 하자라야 바로 담보책임 문제입니다. 다시 이게 목적물의 하자가 담보책임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계약 당시부터, 그 전부터 있던 하자리 돼요. 계약 체결을 하고 난 그 다음에 하자가 생겼다면 이때는 무슨 문제가 될까요?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가 생겼다면, 하자가 발생한 것이 이 사람의 성관주의 위반 때문이었다면 불안전이행 책임 문제, 일종의 채무 불이행 책임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한테 과실이 없었다면 하자만큼 이 사람의 대금이 깎입니다. 바로 위험부담 문제가 돼요. 다시 이게 담보책임 문제가 되려면 이 하자는 언제부터 있던 하자? 계약 당초부터 있던 하자라야 담보책임 문제입니다. 또 법률 직장이가 담보책임 문제가 되는 경우도 그 법률 직장에는 계약 당초부터 있던 장이라야 돼요. 예?
계약 당초부터 있던 법률 지장이라야 그래야 담보책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은 해지 못한다?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수인은 악의자라면 해지 못합니까? 해전할 수 있죠. 악의자라도 해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매도인이 기계를 팔면서 카탈로그, 검사 성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재된 품질, 성능 이걸 보증한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카탈로그 또는 검사 성적서에 있는 그 내용대로 제품을 품질을 보증한다, 성능을 보증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서면에 있는 만큼의 품질이 안 되면, 성능이 안 되면 이건 하자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자, 5번은 뭐 다 나온 얘기고 92번 자 각시 하시면 되고. 지금 담보책임을 쭉 봤는데 조금 이제 문장을 좀 어렵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조금 난해한 문장이 잘 안 나옵니다. 기본만 하시면 돼요. 기본만. 자, 이게 기본입니다. 자, 보세요. 타인물 매매에서 매도인이 계약대로 못하면 이 사람은 악의자라도 해지 가능하다 이 말. 그 다음에 손배 청구할 때는 선의유예 한다는 말, 이 말. 그 다음에 그 단기 제척기간은 정해지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이때 악의자라도 감형 청구할 수 있다는 말. 그 다음에 면적 부족은, 수량 부족은 알았다면 감형 청구할 수 없다는 말. 예?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다. 그 지상권 때문에 이자가 목적 달성이 안 되면 해제,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선의여야 됩니다. 선의여야 되고. 근데 저당권은 있다는 걸 이자가 알고 샀다 하더라도 이자가 이거 다 해결하기로 하고 지금 파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것 때문에 경매되어서 이자가 소유권을 잃게 되면은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멸 청구 가능해요. 이때는 악의자라도 할 수 있다는 말. 자, 그 다음에 그 물건을 하자. 특정물에서는 이건 특정물입니다. 특정물 매매에서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 또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종료물이면 이쪽으로 하든지 또는 이걸로 해도 괜찮고, 다만 선이 무과실이고 제척기간은 6개월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1년으로 생각하시고, 요거는 제척기간 정함이 없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나머지는 몇 년? 1년이고.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문장이 좀 복잡한 거 안 보셔도 괜찮아요. 요거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